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데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우리 삶의 기반인 생태 환경을 지켜내고 환경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전 미래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기조발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주최하고 준비해 주신 대전 미래교육연구회 정상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미래교육연구회 제4회 교육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친목도 다지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을 텐데 무척 아쉽습니다. 대신 훌륭한 전문가님을 모시고 그동안 관심이 컸던 환경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면을 시작하면서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많지만 그중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공감을 해왔습니다. 오늘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님을 모시고 포럼을 하게 되어 무척 보람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고은아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과 환경을 함께 고민해 주신 대전교사노조 김영진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대전갑천중학교 김영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전 미래교육연구회는 교육 현장의 고민을 함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회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조발제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고은아 센터장님을 모시고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고은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환경교육센터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발제는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학교 환경교육의 지금 현재 동향하고 흐름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전시의 과제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해결 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관된 것을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결석 시위가 있었고요.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 초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에 맞추어서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국외에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교육을 연간 33시간까지 의무화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학생을 연 4시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도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흐름들을 보시면요. 이 그린 뉴딜 정책이나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시켜서 같이 기후 교육들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교육 도시를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산하고 충남이 선언했고요.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작년 2020년 7월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태 전환도시를 선언하면서요. 환경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환경교육 3차 기본계획입니다. 1차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이 3차입니다. 그 분야별로 보시면 4개의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환경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추진 과제로 보시면 과제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번째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인데요. 학교 체제 내에서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시도 단위별로 환경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도 이런 지원 역할들을 맡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환경교육 실행 지원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들을 좀 보시면요.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 교과와 연계하는 부분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에코스쿨 조성 시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그리고 환경교육 선도대학 지정,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변화의 시작은 학교 환경교육이 변화하는 시작은 청소년들의 요구에서 우선 우리나라는 가장 촉진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청소년들이 저희 아들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후위기 때문에 2030년에 지구가 전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청소년들 환경교육을 하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정말 보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상태는 2030년이나 2050년이 되면 지구가 전멸하는 건데 너네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거니? 저도 이거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죠.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대량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 같은 허황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노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촉발이 됐는데요.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국에서 청소년들의 이 거리 행동이 있었고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소송단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당의 활동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 기후행동단이 본인들을 별칭으로 멸종위기종이라고, 본인들도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2019년 5월 8일에 조희영 교육감을 방문했을 때 그 교육감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교육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같이 토론을 해야 돼서 자세한 말씀은 자료로 좀 대처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서울시 교육청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금고를 지정할 때 석탄화력발전소나 무기를 생산하는 데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는 선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청소년들이 했었는데요. 이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심사 항목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건물을 그 탄소 배출 제로 건물로 만드는 리모델링과 에너지 진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채식을 학교별로 다르지만 채식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를 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세운 생태 전환 교육 기본 계획입니다. 보시면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 그 전략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부분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잘 안 보시죠? 그 서울시는 이 조직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 에너지 교육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질적인 기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교육을 하라라고 하면 쓰레기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런 것들 말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를 교육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30년이 되었을 때 그때를 제대로 전망하고 그에 대비하는 지식과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 교육청 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깊어져서 작년에 2020년 7월 9일에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전원을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환경부가 지원해서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정책연구단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가이드북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곧 나와서 학교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생태 전환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고요. 울산, 경남, 충북, 부산 등등이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에 지난 2월에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별도로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비상선언 내용입니다. 비상선언 내용은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요. 핵심 키워드들을 좀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 환경학습권, 생태 문명, 그리고 학교를 넘어서 지역, 마을과 지역, 그리고 전환, 온실가스 감축,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태 전환 교육일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지구가 거주불능이 된다,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그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아? 틀려?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이 논란을 전 세계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이것들을 좀 검증해봐라.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를 오르면 정말 지구가 전멸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전멸하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를 검증해봐라 라고를 요 보고서 작성을 전문가들한테 요청했는데요. 그 전문 집단이 IPCC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인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 계속 논란이 되던 기후변화 문제를 딱 정리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현재 지난 100년 동안 1도씨 평균 온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0.5도까지만 오르게 해야 해. 지구 온도를 2도까지 오르게 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보고서를 지난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그게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쪽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가 대전시가 만든 카드뉴스인데요. 이 대전시가 만든 카드뉴스에 보시면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다. 상승 온도를 1.5도씨로 제한해야지 굉장히 많은 기후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 특별 보고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1.5도와 2도 차이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0.5도씨가 지구 운명을 결정하네? 바꿀 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최초로 알려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0.5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씨 상승했는데 1.5도씨 상승을 저지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를 줄여야 한다. 45%에서 50%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0.5도라는 저지선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본 때가 있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 1997년 IMF 있었죠. IMF 외환위기 때에 1997년, 98년 그 사이에 저희가 한 번 딱 온 경제가 마비된 상태일 때 1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온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나라는 통계 수치가 안 나왔는데요. 전 세계는 8% 정도 줄었을 거야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전 세계가 마비됐는데요. 지금에 나온 결론은, 저 보고서가 낸 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 1.5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의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에너지 체계부터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모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IPCC 공동의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좀 축약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살았는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지 않으면 지구가 전멸한다. 우리는 전멸을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고 2050년까지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하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게 선언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할 정도로요. 탄소 중립은 그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교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 그 산업이 활성화될 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노동자들을 학교에서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미래 세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들을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생태 전환 교육에는 좀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 부분들은 도봉구의 미래상인데요. 저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개만 넣습니다. 대전시도 발표했는데 되게 미흡해서 제가 대전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CO2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가 이 CO2 제로를 위한 비전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게 라고 하는 거고요. 2050년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탄소 저감,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줄여서 2030년까지는 50% 줄인다. 2050년까지는 제로로 한다.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다. 그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이 아니고 적응입니다. 적응. 그래서 적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저감과 적응 딱 두 가지뿐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교육, 전환교육이 담아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거 제가 생각나는 걸 쭉 적어본 겁니다. 이거에 새로운 키워드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육의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생태문명, 공존, 생태시민 이런 것들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고요. 지금의 환경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고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는 산업 문명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생태 문명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걸 교육의 역할이다 라고 한다면 이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들을 교육에서 담아야 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이상기후나 기후변화에 무관심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지구 화성의 선택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승리호처럼 어쨌든 저희한테는 지금 지구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들을 함께 실천해서 나서자라고 하는 의미가 생태 전환 교육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뒤에는 조금 빨리 갈 건데요. 위에 보시면 이거 국민 환경의식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했는데 대부분이 불안감, 무력감, 미안함, 분노 이런 거였어요. 저희도 비슷하시죠? 이거 듣긴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고 이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심리학자가 분석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럼 너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관심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은 그럼 빨리 있는 거 빨리 쓰자 2030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와서 한두 번 하는 환경교육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학교에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들이 확산되면서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교육의 혁신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하시면서 혹시 필요하면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환경교육이 실패했고 이게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저희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같이 공유해봐야 할 만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인권, 빈곤, 민주주의, 다문화성, 평화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서 통합적인 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공감되는데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요.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약소국입니다. 그 환경 불평등 문제가 더욱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도덕적이거나 개인의 실천, 너네 일회용품 덜 사용해 이런 문제만으로는 절대로 2030년까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거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미래의 인재들을 육성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마을과 지역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최근에 환경교육의 방향을 잡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곳으로는 5개 교육청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를 경상남도 교육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이 작년에 시도교육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주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이 워낙 열정이 높으시고요. 여기는 7개 교육지원청을 환경교육 특구로 지정해서 현장과 연결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교육 추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밑에 조직표 잘 안 보이시는데 별도로 전담, 과 단위로 전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구생태계 시민 양성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를 학교가 연계해서 책임지고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인 애플 다이어트 운동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모델 학교를 굉장히 가열차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탄소 중립이 학교에서 에너지 나오는 거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것들을 오늘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먼저 실현해서 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폐교나 관련 기관이나 그 학교 옥상에다가 설치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도 하고요. 환경 생태교육 실천 교사단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의 네트워크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의 정책수기 공론화 추진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채식을 학생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번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수기하면서 같이 합의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환경동아리 활동들도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제가 뒤쪽에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었고요. 이거는 제가 몇 곳만 소개드렸는데요. 요즘에 계속 기사 나오는 것들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안산하고 공주교육청, 울산하고 서울시교육청, 사천교육청 등등이 있는데요. 매 각 지역에서 교육청들이 환경교육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제가 같이 토론하고 싶었고 또 거기에서 같이 찾아서 대전만에 조금 더 특화되고 대전에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해보고 싶어서 던진 질문들입니다. 좀 선생님들 만날 때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교육의 핵심 조건으로는요.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공간과 시설인데요. 학교를 가도 그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자원순환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사의 역량, 그리고 지원 체계, 이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교육들을 보면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개개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신데요. 아까 제가 질문에 넣었는데, 이게 이런 환경교육을 두 번째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1번 교육활동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이거부터 좀 찾아서 교육과정 전체를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하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촉발된 청소년 기후행동의 활동들 1.5도씨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교육의 중심에 왜 학교가 서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5개 교육청의 정책 사례를 통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해나가야 할 환경교육의 방향도 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인데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신 고은하 센터장님과 지정 토론자께서는 앞에 마련된 토론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춘입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고은하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교사노조 김영진 수석 부위원장이십니다. 대전 갑천중학교 김영서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발표 순서는 김영서 선생님, 김영진 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대전 갑천중학교 김영서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센터장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 환경교육의 필수 조건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육과정, 공간시설, 교사의 역량, 그리고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가지 중에서도 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제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공간과 시설이 학교에 있고 이 교사 역량이 뛰어나고 마음이 있어도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이고 정책적인 차원이라서 저희 일선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하고자 했을 때 이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학급에서 분위기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분리수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분리수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재활용돼서 돌아온 물건을 학교에서 비품으로 쓰면 학생들이 내가 재활용한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재활용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조성해서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걸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교사들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사실 교사 혼자 끌고 나가기는 힘들고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센터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게 교육 과정에서 환경 과목을 담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돼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들을 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 학교 분위기 자체를 친환경적인 탄소 저감의 저감을 하는 곳으로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교육청도 보면 이게 교육과정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곳도 물론 있긴 한데요. 창체 활동이나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나 그리고 학교에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재량권이 있는 시간들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들을 좀 우선 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각 과목들이 환경과 연결되지 않은 과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 기후위기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사연수나 환경연수 프로그램들도 좀 참여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와 연계해서 환경 문제들을 일상에서 좀 다룰 수 있게 가면 우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째는 지역의 선생님들이 이런 환경교육을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필요한 교육, 교구, 교재 그리고 지역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자원들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 드리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우선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실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탄소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어서 저희가 소창, 손수건하고 이 나무 열매 중에 무환자 나무라고 있는데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무환자 나무로 손을 씻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볼 수 있는 거를 키트로 만들어서 15명 이상이 함께 우리 2주간 실천해 볼래? 라고 하면 그 실천 키트를 다 전 학생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 녹색 선도 학교 그리고 환경 시범 학교 등이 올해 한 70여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 등 교재 교구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교사노조 김영진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전 교사노조 김영진입니다. 대전 교사노조를 비롯해서 교사노조연맹 소속 27개 교사노조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의 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국의 선생님들과 매달 기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도 3월 대전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친환경 학습 준비물 안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대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배포를 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 호응에 대해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환경교육에 대한 목마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은 1, 2학년 통합교과 그리고 3, 6학년에서는 과학이나 실과 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교육이 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환경교육은 대부분 이제 창제 시간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개개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선생님들은 그런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바라고 있는 거는 환경교육은 그러니까 환경교과가 초등학교에 들어오기보다는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동아리라든가 그런 연수를 받고 다 개개 학교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환경교육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 특히 현재 원격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원하는데 대전의 환경 교육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전의 학생들에게 다른 지역의 환경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 선생님들이 가장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안보다는 다양한 그런 동영상 자료라든가 사진 자료 같은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환경교육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환경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대전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생각보다 환경교육 관련된 영상 그리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접근성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이게 자주 접하거나 활용했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선생님들하고 연결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들의 방법을 잘 찾고 있지는 못하는데 현재는 그래서 뉴스레터를 통해서 매달 이번 달에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된 자료들을 교재하고 영상 그리고 자료를 갖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정보가 한 100여 분도 안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구독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좀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왜 자료가 계속 없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자료가 아니신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관계 맺기만 하고 있는데 이 환경교육 학습 공동체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는 어떤 연수가 필요한지 교육 자료들은 활용해 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 자료를 더 만드는 부분들의 예산을 좀 책정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환경 교사 연구 모임도 있고 그 녹색학교나 환경 시범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다 네트워크를 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록을 좀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대전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고 또 거기서 중장기적인 대안도 있을 거고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프로젝트화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올 여름 연수에서 선생님들하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이제 공문함을 좀 열어봤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환경교사 동아리하고 학생 동아리의 공모에 관한 것 같고, 그다음 2021년 환경선도 시범학교 공모 안내 이것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공문 게시판을 살펴보니까 저희 솔직히 선생님들이 공문 게시판을 보긴 어려운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환경교육과 관련된 공문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대전 환경교육센터에서도 보내주신 게 굉장히 많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자료를 안내해 주시는데 이게 교사 입장에서는 공문 게시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청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교육청이 함께 좀 같이 자료를 만들고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으로 와야 일선 학교에서는 이 접근성이 가장 좋거든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문 게시판보다는 교육청하고 좀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공문으로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고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 게시판을 잘 안 보시는군요. 저희가 공문을 교육청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좀 안내드리려고 계속 보내는데 교육청에서 게시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이제 공문 게시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조 체계를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문으로만 이제 현재는 저희가 통로가 그거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통로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공문 게시판보다는 공문으로 직접 보내주면 저희가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육청에서 하는 공문 중에 하나가 마을 교육에 관한 공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 동아리를 모집한다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교육 동아리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 생태 교육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대전시 교육청이 10개 동아리 지원해서 선정을 하셨고요. 또 금강교육환경청에서 한 7개 동아리를 선정하셨고 보니까 한 대전에서 올해 환경 동아리는 한 20개 정도가 진행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가 그 심사를 해봤는데 대전에서는 이 환경 동아리 경험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없으세요. 다른 지역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래서 계획서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을 정말 많이 접하지 못하셨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에게 이런 홍보들을 좀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게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환경동아리 맡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환경동아리 대전에서 한 200개 만들어보는 목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올해 선생님들하고 같이 많이 준비해야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하고 선생님들도 좀 부담 적게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환경 동아리들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어서 토론회는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전 미래교육 연구의 4차 포럼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포럼 방식을 변형해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환경 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 정책을 좀 많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역점 사업이나 특색 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학교가 많았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장님 그리고 두 분 선생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미래교육연구회 4차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